음악문학 시가는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화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이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를 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시적 대상. 근데 이제 이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 시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화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신에 관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이 타인을 시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죠? 화자가 이러한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뭐한다?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가, 운문문학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감상을 할 때 주목해야 되는 요소, 그것은 결국은 출제 요소가 될 텐데, 그 출제 요소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시적 대상의 이런 특성이 그 시의 작품에 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선도의 오후가라는 작품이 있으면 그 오후에는 5가지 자연물이 있는 건데, 그쵸? 수석, 성죽, 월. 물 하면 그 물이라는 그 자연물의 그런 특성, 그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특성이 바로 핵심 정보가 되는 거예요. 즉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문학 B형에 보면 우리 기존에 출제되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머슴대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길이 아저씨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화자가 이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인, 즉 대길이 아저씨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 그 시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대길이 아저씨의 특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대길이 아저씨의 그런 특징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가 당연히 문제 답지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출제 요소 하나 이제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파악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 혹은 이 시적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회상을 하고 있다.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 떠올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적 정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 그럼 그런 이별한 상황, 그 이별한 처지, 그것도 역시 시적 정황이 되는 거거든요. 처한 상황.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바로 뭐라는 거냐면 이것이 요것에 관한 내용이요. 여러분 뭐라는 거냐면 시적 정황이라는 거예요. 시적 정황.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시적 정황을 이해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시적 정황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시적 정황 자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 시적 정황이 바로 그 시 문제에서 그 답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출제 요소 2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시적 대상, 그 대상의 특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뭐요? 시적 정황. 시적 정황이라는 것은 시의 상황인데, 보통 이런 이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이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읽으면 역시 시를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법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푸니까 찍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시를 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를 또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릴 게 뭐냐면 이제 팁인데, 시의 제목, 작품, 이 운문문학의 제목을 보면요, 이 제목 자체가요, 이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 주된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제목 자체가 그 대상이 지닌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 자체가 시적 정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우문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제목부터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시의 주된 시적 대상 파악하시고요. 시적 대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 시적 대상 파악하시고요. 그와 함께 이 시적 대상, 자, 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